나는 뛰어놀기를 못했다. 달리기가 느려서 술래잡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 나는 가장 먼저 잡히기 일쑤였고, 축구는 수비수, 야구는 외야수, 딱지도 꼴찌, 구슬도 꼴찌, 무엇 하나 잘하는 운동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운동신경을 가졌다. 매번 지는 것이 결정된 놀이는 너무 분했다. 나는 다리 아프다는 핑계, 배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놀이에 끼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 또래와 멀어져 갔다. 어느새 쉬는 시간마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종이접기로 동물원을 만들기를 하는 그런 꼬마애가 되어 있었다. 종이접기만 하다 보니 공모전에서 작은 상을 받을 정도로 잘 접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두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무도 종이접기를 함께 해주지는 않았고 잠깐 구경하다 가는 정도였다. 그런 종이접기를 갖기를 원한 친구는 제이가 처음이었다. 말을 접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쓱싹 접어주었을 때 그렇게 좋아해주는 표정을 난 본 적이 없었다. 이것도 접을 수 있어? 하고 기사의 투구, 짐수레, 보석 등 영문도 모른 채 제이의 부탁을 종이로 접어다 주었고, 얼마 가지 않아 나는 제이의 초대로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제이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제이는 서재로 나를 데려갔는데 서재의 한 벽장은 두꺼운 상자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도서관에서 본 오래된 양장본 책같이 크고 알록달록한 색상의 상자가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구석에는 금빛으로 장식된 보물 상자 같은 박스도 있었고, 색깔만 다른 상자를 몇 개씩이나 모아둔 것도 있었다. 제이는 그중 하나를 꺼내서 그 안에 정리해둔 것들을 하나 둘씩 꺼내놓았다. 오래된 지도가 완성되고 길목 위에는 내가 접은 짐수레 종이접기가 있었다. 제이는 그곳에서 카드를 한 장 꺼내 짐수레 위에 벽돌 모양의 카드를 얹어 움직이는 것이다. 내 종이접기가 보드게임 세상을 현실화한 것이었다. 제이는 상상의 세계의 규칙을 제공했고 나는 상상의 세계를 모형으로 가져왔다. 우리는 상상 속의 세계에서 새로운 모험을 계속했는데 그중 제일 신났던 것은 주라기 공원을 경영하는 놀이였다. 그 게임에 푹 빠져서 나는 A4 용지 몇십 장을 접어가며 방학 동안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종이접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해서 누군가에게 그만한 기쁨을 받는 일은 처음이었다. 크기도 크기였는지라 보드게임에 쓰이는 일은 없었지만 보드게임 책장에 전시해두게 되었고, 매주 갔던 제이의 집은 이제 방과 후 교실이 없을 때마다 들리게 되었다. 제이의 친구들과도 함께 서재에서 보드게임도 하며 서로 동료가 되어갔다. 보드게임으로 뭉친 나와 제이와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스마트폰 게임의 등장이었다. 아이폰 3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만진 그 시절 얼리어답터로서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휴대폰 게임도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흐뭇해할 수밖에 없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이라면 나한테 부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종이접기만 잘하던 나는 어느새 게임을 불법 다운로드해주는 기술을 가진 중역이 되어 있었다. 우리 집은 와이파이도 좋아서 친구들과 게임을 같이 하기도 좋았다. 그렇지만 공부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을 부모님께서 좋게 보실 리는 없었다. 눈살을 피해 도착한 곳은 우리 집 아파트 계단이었다. 우리 집의 좋은 와이파이는 현관 앞 계단에서도 무려 3칸이나 나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북쪽에, 동쪽에는 놀이터가 있는 천혜의 입지였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먼저 계단에 오래 앉으면 엉덩이가 아팠다. 또 웃고 떠드는 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려 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웃음은 참아야 했다. 그렇지만 정말 웃긴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웃음을 참는 모습이 더 웃긴 법. 우리 집은 물론 윗집 아랫집에서도 우리가 오고 가는 것을 모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꼴로 게임을 하는 것이 나는 부끄럽기라도 했는지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리면 혹여나 우리 가족일까 싶어 아무도 없었는 듯이 계단 방화문 너머로 몸을 숨겨야만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충전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밖에서 게임을 하면 배터리가 1시간도 되기 전에 운명해버린다. 한 명의 휴대폰이 방전되면 그날의 게임은 그걸로 끝이었다.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두꺼운 외투를 껴안고 발열로 따뜻해진 휴대폰을 손난로 삼아 게임을 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발열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화면이 꺼진 적도 있었다. 그런 우리가 가여워 보였는지 아랫집 할머니께서 비밀로 여름에는 수박, 겨울에는 고구마를 데워주시며 집에서 충전을 하며 휴대폰 게임을 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제이와 나와 친구들은 보드게임과 휴대폰 게임으로 논만큼 싸우기도 했는데 3학년 무렵이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 날 바라보는 제이의 표정은 환한 웃음에서 생기없는 무표정으로 변해갔다. 재미있으라고 한 나의 농담이 좀 심한 농담이었음을 깨달을 동안 제이가 바란 나의 표정도 아마 무표정으로 변해갔을 것이다. 농담을 듣지 않은 것 마냥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제이의 표정은 다시 환해졌지만 그날로 제이와 내가 다시 눈을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나도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쯤은 알았지만 고작 농담 하나 가지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도 조금 분하기도 했다. 풀어낼 말을 집으로 돌아가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아침 등굣길을 거니면서도 곰곰이 생각했다. 시계탑은 8시 25분 10분이야 일찍 나와 매번 나왔던 교차로에서 제이를 기다린다. 내 잘못은 맞지만 그래도 농담인데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초조해하며 발끝으로 땅을 긁었다. 20분이 지났다. 제이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러 그런 거겠지. 괘씸한 기분을 바닥에 튀기고 지각하기 전에 서둘러 학교로 달려갔다. 항상 내가 앉는 자리인 왼쪽 벽 맨 뒷자리에 정반대편 오른쪽 벽 맨 앞자리에 제이가 앉았다. 어제와 같이 태연하게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건 뒤 돌아볼 때 벽 쪽으로 돌아보면서 감히 나한테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것이었다. 점심시간 어떻게든 제이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기 위해 밥을 먹고 돌아오는 제이를 복도에서 기다린다. 우리 교실은 복도 맨 끝에 위치해서 교실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실 앞문 복도를 꼭 지나가야 했다. 그 기둥 뒤에 내가 숨어 있었다. 손거울을 45도로 꺾어 복도 쪽으로 내밀어 복도를 엿본다. 그가 걸어온다. 나는 사과 모양으로 접은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낸다. 진심을 전하려면 편지로 건네야 한다고 어머니에서 들었다. 커져가는 제이의 발걸음 소리. 지금이야. 기둥에서 빠져나와 제이와 눈이 마주쳤다. 놀라는 것도 잠시, 얼어가는 표정, 흐려져가는 눈동자. 그 냉기에 미안이라는 말이 목에서 얼어붙고 제이는 나를 비껴 지나갔다. 사과 모양의 편지는 손에 쥔 땀이 스며들어 눅눅해져 있었다. 그 다음 날에도 교차로에서 기다렸다. 사과를 하고 싶었다. 사람이 이렇게 미치는 건가 생각했다. 며칠이나 된 마음고생에 이대로 열병이라도 걸려 아파서 학교를 쉬고 싶었다. 체온계를 이마에 대봐도 귓속에 넣어봐도 열이 나는 일은 없었고 사과하고 싶은 나의 마음도 서서히 식어갔다. 사건이 해결된 것은 일주일 뒤. 그날 제이는 내가 매번 기다린 그 교차로에서 나보다 일찍 서 있었다. 내 잘못을 털어놓기도 전에 제이와 나는 화해의 포옹을 했다. 그날 내가 느낀 화해의 감동은 TV에서 본 이상가족 상봉이 떠오르는 울컥한 심정이었다. 지금도 그 집 주변을 산책할 때면 감격의 눈물을 흘린 그 길목을 지나친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큼 손발이 오그라드는 일도 없겠지만 순수함의 증거로서 간직하고 싶다. 5학년이 끝나갈 무렵 제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몇 달 뒤 한국으로 놀러와 다시 같이 놀자는 약속은 언제였는지 조차 까먹어버렸고 휴대전화에는 이젠 닿지 않는 제이의 집자만 많이 남아있을 뿐이다. 내가 중학교로 올라갈 무렵 우리 가족도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 아, 돌아오지 않는 그날이여 하고 부르고 싶지는 않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않은가. 다만 셀 수 없이 서로 웃고 떠든 그 보드게임 서재와 아파트 계단에서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린 그 교차로에서
J. 너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 기억을 나중에 채워줬으면 좋겠다.